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블랙 하모니,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곳의 주요 국경 도시가 시위대에게 넘어갔고 보안군이 무기를 내려놓은 뒤 실제로 혁명에 합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땅을 잃어갈수록 그들의 대응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총격을 가하는 것부터 슬픔에 잠긴 가족을 협박하는 것까지 이것이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1월 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탄압 중 하나는 서부 일람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증된 영상에는 한 병원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자 보안군이 발포하고 시위대가 달아나는 동안 연기와 불길의 흔적이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위의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란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목격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의 경제 상황이 이슬람 공화국의 지지 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제 시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더 많은 도시로 퍼지고 있습니다. 1월 6일 기준으로 전국 100여란 개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8일에 이 시위가 경제 시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짚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란 통화가 정권의 수출업자들을 돕기 위해 평가절하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위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부 도시에서는 정권에 힘이 붙은 세력들조차 포기하고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국경 도시 아바단안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월 6일에 이 도시에서 나온 검증된 영상을 확인했는데 시위대가 거리에서 행진하고 있고 시위대를 막아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시위대가 지나갈 때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가 이슬람 정권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첫 번째 이란 도시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시위 영상을 보여주는 일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유튜브는 우리 영상들을 제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 또 다른 도시가 이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말렉샤히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도 국경 도시이며 첫 번째 도시에서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상황이 다소 폭력적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영 상업단지에 난입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쇼핑몰일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훔쳐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 시위가 단지 경제 문제를 넘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다는 뜻이며 사람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과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두 도시 모두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쿠르드족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쿠르디스탄 자유당에서 흥미로운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시위대에게 발포한 이란 정권군에 맞서 이란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병력 4명이 사망했고 다른 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수의 이란 정권군도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위가 시작된 이후 군사 세력이 이란 정권에 맞서 벌인 첫 번째 반군 행동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큰 진전입니다. 이제 이슬람 정권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우리는 또 다른 보고도 갖고 있습니다. 미 육군 델타포스가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배치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물론 그곳은 이란과 가깝지 않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에 비하면 이라크의 반대편이지만 불과 며칠 전 델타포스가 있던 곳보다는 확실히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두로를 생포했던 것과 같은 부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는 큰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이 소식은 이라크 기반 언론사인 쿠르디스탄 24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주요 국제 언론이나 뉴스 기관은 이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며칠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추가 확인이 나올 때까지는 이 보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첫 공개 연설을 했고 놀랍지도 않게 시위대를 짓밟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화 가치에 통제되지 않은 상승과 불안정,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의 소행입니다. 중요한 점은 선동된 적의 용병 무리가 바자르 상인들 뒤에 서서 이슬람에 반대하고 이란에 반대하고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선자들에게 죽음을. 시위는 정당하지만 폭동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위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도들과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폭도들은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통화 붕괴를 적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적은 미국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정부가 자기들 통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 제재 탓이라고 우기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 적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재라는 핑계를 이 영상을 듣는다면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 지도부가 서로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야톨라가 적들을 탓하는 동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인들이 자기들 문제의 원인이라고 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기, 가스, 물 사용량을 10%만 절약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석유와 가스 90만 배럴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인데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불필요하게 소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난방을 합니다. 지금 저는 땀을 흘리고 있고 재킷을 벗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뜻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도를 단 2도만 낮춰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비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누가 제대로 소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들이야말로 사람들이 이란 정권에 질려가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화면에 이 장면을 보십시오. 거기에 카셈 솔레이마니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드론에 의해 사망한 장군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축하했고 그는 신이나 순교자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들이 그의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과 관련된 모든 것에 질렸고 평화적 시위대가 겪는 공격에도 질렸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정부군은 시위대가 너무 두려워서 스피커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틀어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존중받는 보고들을 바탕으로 보면 대략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역겨운 이야기인데 보고들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사살한 시위대의 시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협박을 가해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듭니다. 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위자가 사실은 혁명수비대 소속이었다고 적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이에 동의해야 하고 공개 장례가 아니라 비공개 매장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해야만 시신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장례식이 오히려 시위를 더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경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시위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분노가 커지고 그 다음에는 폭력으로 번집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렉샤이 거리에서 폭력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주말에 그곳에서 사망한 이들의 장례식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장례식 자체에서는 애도의 소리가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방치되어 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은 구호를 듣게 될 곳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군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들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계속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변화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신원을 숨겨야 했던 이란 시위대 일부의 인터뷰를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회사는 줄어들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제 수입은 떨어졌습니다. 제 빚은 늘었습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오늘 시위대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사람들은 빵조차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굶주린 사람들의 혁명입니다. 이 여성은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직 테헤란 거리로 나서지 않았지만 삶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정권으로부터 굶주림과 인플레이션과 비참함 외에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정권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문제에 돈을 뿌렸고 어제 작은 임시 생계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위에 대한 그들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셰퍼드시에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론 타격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유튜브가 보통 우리 영상을 수익 제한하거나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영상 4개가 수익 제한을 당했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드론 타격이나 전선 영상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서 영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자체 플랫폼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드론 타격을 흐릴 필요도 없고 전선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고 파괴되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흐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